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저점을 깼습니다. 전 저점을 깼거든요. 깨고 어,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이제 하방이 확실해졌지요. 이제 얼만큼 내려가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내일 만약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면은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면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내일 좀 위로 올랐다가 빠지면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느 정도 빠질 거냐 하면은 오늘 이 저점이 3030포인트인데 아마도 3000을 깰 가능성은 뭐 거의 90% 이상 되겠지요. 99%좀 될 거고 2900 정도를 깰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오든지 깨고 내려가든지 뭐 할 건데 바로 할지 뭐 좀 뜸을 들였다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뭐 박사님이 가진 종목들은 뭐 올라가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빠지지만은 그래서 뭐 박사님은 시장과 관계없이 주식을 해서 늘 수익을 내지요. 오히려 내려갈 때 오를 때보다 수익을 더 잘 냅니다. 뭐 기법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 따라 하면은 온 신경을 집중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가지고 뭐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얘기한 대로 뭐 내려가고 있고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하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대형주들 보면은 시총 순위 뭐 상위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본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볼린저밴드 하단선에 닿았는데 보통 하단선에 닿으면은 한번 올라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뭐 바로 빠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으면은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위쪽에 닿고 다시 내려왔지요. 너무 급락을 해서 다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반등이 들어올란지 다시 개파락을 더 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주워 담을 기회가 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거의 뭐 추세적으로 계속 뭐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 꼭대기 치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내려오고 있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추세를 아직 돌린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죠. 저점을 깨면은 아직도 바닥을 잡은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뭐 밑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고점을 치고 계속 내려오고 있지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적게 내렸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갖다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 잡힌 건지 이번 하락에 못 뚫고 내려오면은 이걸 바닥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뚫릴 가능성이 많지요. 여기서 올라간 거는 번지밴드 윗선에 올라갔으니까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고 오버슈팅을 하면은 항상 바닥을 닦지요. 닿은 다음에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하락을 하면은 요런 하락은 그 뭐 주식에서는 뭐 N자 하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N자 하락 하면은 요거만큼은 통상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7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뭐 어찌 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보다시피 260만 주 뭐 이렇게 팔았네요. 260만 주를 팔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팔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9월 29일 560만 주를 팔았네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동안 쭉 샀던 거를 거의 상당 부분 패대기 친 것 같은데 이런 패대기를 하방으로 봐야 될지 삼성전자 종목으로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만약 6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좀 주워 담아야죠. 위로 안 가더라도 6만원까지 떨어졌다 만약 6만 7만원 6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 고점을 못 뚫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난 뚫는다고 보는데 못 뚫어도 한 절반 정도 올라오겠지요. 한 8만원 정도. 그러면은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30% 정도 수익 내면은 굉장히 좋지요. 따뜻한 겁니다. 짭짤하지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면은 통상적으로는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요 초록색 21선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로 보게 되면은 아직 미국장은 안 열렸고 S&P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유럽장이 열렸는데 유럽장은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유럽장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별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오르면은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갑다 정도고 별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양봉으로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오게 되면은 가진 거를 갖다가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을 손절을 하다 보면은 버릇이 되는데 단타 매매 하는 사람 아니면은 굳이 손절을 하는 버릇은 안 들이는 게 좋지요. 손절 안 하고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많이 눌리면 파는 사람은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주로 스윙하는 사람이 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간간히 보면 되지요. 지금 미국발 또 중국발 중공발 악재들이 지금 남아있지요. 미국발은 10월 18일 10월 달에 하나 있는 것 같고 중국발은 흥다그룹이 악재로 나오는데 흥다그룹 정도 되는 큰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회사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은 어쨌거나 좋지요. 어쨌거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통화 수합을 해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데 통화 수합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난리 나겠지요. 어쨌건 악재는 몰아서 옵니다. 몰아서 오는데 이 내리가는 기울기가 속도가 요 속도보다는 요 속도가 더 빨랐고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요 속도보다는 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데 추정입니다. 기울기 각도나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올라갈 때 이때 못 판 사람들 요때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때 못 판 사람도 내려오고 반등 들어갈 때 파시라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아직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면은 뭐 이익이 나 있으면은 팔고 손해가 돼 있으면 손해가 나면 들고 가야지요. 신용을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거고, 신용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지요.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도 신용 잘못 쓰면은 골로 가는 수가 생기는데, 하락장은 가능성이 훨씬 많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깍꿍님을 위한 영상을 내가 만들려고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하락이 있는 바람에 전저점을 뚫었으니까 이제 하방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하고 이제 하방이 열린 겁니다. 일단 하방이 열렸어요. 쌍바닥 찍고 올라갈 거다 이런 환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은 반등입니다. 반등. 이런 추세 하락 중에 반등. 그 추세란 얘기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조정받는 추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조정인데 3300에서 뭐 한 600포인트 이렇게 빠지면은 뭐 조정이라 보기보다는 급락이라 보는 게 더 맞겠지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볼 때는. 그래서 현금화 시켜 놓으면은 주워 담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종목을 잡고 타고 가면은 상당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주식에서 합니다. 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은 옵션은 개인에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원래 잘 안 줍니다. 깍꿍님이 옵션 이거를 샀지요. 옵션 풋 390을 갖다가 2.0 정도에 샀다고 들었습니다. 2.0이면 요즘 되겠네요. 요날쯤 되겠는데 2.0에 사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이거를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슬프게 했습니다. 0.72에 잡아가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길래 팔았다가 다시 올랐다가 올라갈 때 뚫고 가는구나 해가지고 팔았다가 샀다가 떨어지길래 다시 손절을 했거든요. 거의 꼭대기 잡아가 손절을 하고 이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손절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호가를 샀지요. 다른 호가를 사가지고 오늘 예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상을 설명인 거 비슷한데 여기서 이거를 깨고 떨어지는 걸 딱 볼 때 오늘 요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내 가지고 살짝 올렸다가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옵션하고 주식 단타를 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좀 어벙한 짓을 했지요. 나는 뭐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375를 몇 개 샀습니다. 375를 몇 개 사가지고 예상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367.5 요걸 샀네. 요거를 갖다가 몇 개를 샀습니다. 요때 샀습니다. 요때 0.17에 꼭대기에 사가지고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길래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누르더라고요. 눌러가지고 끝날 때 0.17을 뚫으려고 시도를 많이 하다가 종가에 0.20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 한 0.35 정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0.35 정도 시작해 가지고 요거 눌렀다가 올라갈 건데 내가 팔았다가 다시 0.25 정도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0.45에 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0.17에 사가 0.45에 샀으니까 200원 넘게 났지요. 그래서 밀리길래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에서 체결이 자꾸 되는 바람에 그 체결이 미수까지 돼 가지고 장이 빠지는데 미수까지 체결되면 큰일이다 싶어 가지고 잠깐 보니까 수익이 이래 나고 있길래 요거를 갖다가 팔아야지 보고 있는 사이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길래 한 0.38 정도 올라오길래 내가 0.30 정도는 사야 정상인데 그 사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딱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약간 위로 빈침을 달고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달고 떨어지면서 오늘 바로 이 저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저점을 뚫을 때는 따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뭐 따라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0.38 정도 보고 내가 화면을 바꿔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이에 0.45까지 올라오더라고요. 0.45. 야, 이건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참 바보짓을 했구나. 사긴 사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 가지고 그냥 두고 봤습니다. 잠깐 사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잠깐 두고 봤는데 0.38은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은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 사이 한 0.45까지 갔으니까 20% 올라 버렸죠. 한 1, 2분 사이에. 그래서 참 내가 또 바보짓을 했구나. 어벙하게. 쭉 올라갔다가 뭐 내가 한 0.30 정도 내려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 3시 넘어가지고 0.36 정도 떨어지길래 그 전에 내가 0.40쯤에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걸어놨다가 빼버렸거든요. 0.40 정도 보고 0.42 정도 걸어놨으면은 내가 0.48 정도 팔았을 겁니다. 아마 0.50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0.36에 샀고 더 빠지길래 난 0.30 정도 봤는데 0.30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0.32 되길래 0.32 사야 되겠다 해서 3.32에 나머지를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었더니 안 사지고 0.36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야간장에는 0.3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야간장이 되면은 참 좋은데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야간 현재에 0.36, 0.37쯤 되네요. 0.36, 37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빠지면은 나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좀 애매모호한데 내가 바닥 대비 10배는 최소 간다 그랬죠. 이게 0.11이니까 바닥 대비 10배 가면은 1.11이 되겠죠. 그럼 이 정도는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깍꿍님이 들어있는 이 390, 포 390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래 보면은 바닥이 0.64죠. 0.64고 오늘 같은 경우 대략 한 6배 났을 겁니다. 6636 뭐 대략 6배 났지요. 6배 났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조정이 들어왔고 이 정도까지 눌러주면 좋은데 눌러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이틀 하루 이틀만 조정을 받아주면은 내려올 건데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파동을 보면은 여기서 이게 1파
1파, 2파, 3파,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거든요. 5파가 옵션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5파가 쭉 올라가면은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더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10배 정도는 최소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과 쪽은 이제 좀 불안해진 거고 외과 같은 경우 저 외과는 초반 월물에는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놓오는데 이번 기회가 지나버리면은 슈팅이 더 놓을지 안 놓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380 정도까지는 밀릴 거라고 대충 390이나 80까지 밀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390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 같은 경우 10배가 나면 6.4가 되고 20배가 나면 12가 됩니다. 12면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 정도 올라오면 얼마 정도 내려가면 되냐? 대략 한 385나 380, 385 정도만 내려가더라도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뭐 390을 잡기는 잘 잡은 것 같은데 각국님이 또 뭐 팔았다는데 이것도 같이 팔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10배가 난다 그러면은 2.0에서부터 뭐 내려오더라도 뭐 오늘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이렇게 올라갈 때 한 6배 정도 나면 한 파는 게 좋습니다. 바닥 대비 파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정을 갖다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내려올지 요 봉안에서 움직이다가 위로 날아가 버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인데 뭐 내일 끝나봐야 아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들고 있는 사람은 뭐 추세를 보면서 들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지금 이런 하락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락이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나고 이렇게 올라갔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서 뭐 저점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뭐 이거를 하나의 3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 올라갔다가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전고점을 뚫는 거를 3파로 보지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파동이 지금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소 10배나 20배 얘기했으니까 잘 나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쪼그라뜨렸으면은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먹을 수 없는 거지요.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시가에 높이 시작해서 일단은 먹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0.35 정도 시작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밀렸는데 0.25까지 안 밀리고 뭐 0.27, 28 정도 밀렸다가 그냥 갚버리면은 그냥 또 먼 산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그나마 운이 좋아서 조금 먹은 거죠. 예측을 정확하게 해도 이렇게 못 먹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 장에 집중을 안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집중이 아침에 잘 안 된 거죠. 지금 깍꿍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시부터 2시까지는 뭐 시간을 일정하게 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시간이 들쑥날쑥한 걸 보니까 옵션 매매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케이스 같은데 그러면은 추세 매매를 적당히 하든가 아니면은 그날 사고 그날 파는 쪽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옵션은 뭐 하루에도 50% 나는 50% 100% 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오히려 야간장이 깍꿍님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는 규칙적으로 시간이 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옵션 아는 사람이 주식 아는 사람도
뭐 친구도 안 만나야 되고 술도 안 먹어야 되는데 옵션 하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거나 술 먹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래가지고 안 만나도 돈 못 버는데 가능성이 적은데 만나면은 벌 가능성이 0.1%도 안 됩니다. 0.01%도 안 됩니다. 사람 만나고 술 먹고 이러면은 돈 못 법니다. 옵션에서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거덜납니다. 옵션은 그렇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은 또는 서행 투자하면은 뭐 술 먹어도 사람 만나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 단타 매매 하는 사람들은 술 먹고 사람 만나면 돈 못 법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상대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예상대로 움직인다면은 바닥 대비 10배는 난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좀 만약에 밀린다는 얘기는 반등을 내 가지고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양봉이 살짝 나왔지요. 그래서 위로 좀 올라가 주면은 좋겠는데 이 돌파갭이 나왔지요. 돌파갭이라 해야 되나? 돌파하고 전 저점을 뚫는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를 보고 미국 주가가 오늘도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은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은 우리나라가 갭 하락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내가 말한 그 10배 정도에는 최소 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래 조정을 받고 프리미엄을 좀 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요. 자,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자, 이거는 ATM을 볼게요. ATM 이게 콜이죠. 콜은 이 10분봉인데 이게 큽니다. 풋을 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외가로 갈수록 요 진폭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한 420 정도 이래 보면은 거의 진폭이 없습니다. 진폭이 없지요. 선물 보면은 10분봉을 보면은 그래도 시가 대비 거의 시가만큼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푹 콜 가격은 거의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지금 변동성이 콜이 굉장히 쭈그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1.25짜리 410짜리를 보면은 이 변동성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변동성이 13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푸스에서는 어떠냐? 1.0 정도가 지금 21입니다. 한 60% 이상 많죠. 변동성이 지금 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 변동성이 폭발한 겁니다. 폭발하면서 가격이 쭉 올랐죠. 쭉 올랐고 지금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2배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 푸 쪽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만 행보한다면은 지수가 빠지지 않고 조금 행보만 해줘도 지금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금 더 가격이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행보를 하든 지수가 올라가든 지금 풋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빠진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은 이제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개인이 오늘 9,600을 샀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서
내려가는데 개인은 사지요. 올라올 걸 기대하면서. 외국인은 6,600억을 팔았고 기관은 3,100억을 팔았습니다. 자, 콜은 48억을 순매수했고 풋은 3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수량을 볼까요? 수량은 매도를 했는데 수량은 매수가 돼 있지요. 금액은 매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럼 풋을 콜을 샀다. 이거는 뭐냐? 짧은 가까운 어 가까운 지수는 조금 위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기간을 보게 되면 기간도 32억을 매수를 했고 52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수량을 보면 마찬가지로 기간도 풋 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량은.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겉으로 보기에는 윗방향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내일 잠시나마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 방향은 하방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오면은 이익 나면은 무조건 파시란 얘기입니다. 반등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반등도 뭐 장중 반등으로 끝날지 뭐 한 이틀 진짜로 반등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은 하방이라고 봅니다. 하방. 추세는 지금 짧은 추세는 하방입니다. 어디까지 하방일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10배는 난다. 뭐 많이 나면 100배도 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일단 뭐 10배는 최소 난다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10배, 20배는 난다고. 그래서 깍꿍님이 들어갔다가 뭐 못 견디고 그냥 팔아먹었지요. 파니까 내리잖아요. 나는 왜 샀는가 하면은 오늘 풋을 그냥 갚버리면은 또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까봐 일단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어차피 벌었으니까 번 그만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일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쪼그라뜨리 가지고 털리면 어떡할 거냐? 털리면 할 수 없죠. 뭐 옵션이 원래 그런 거니까. 매도는 뭐 서서히 죽는데 매수는 급격하게 죽지요. 그래서 매수가 참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계속 쪼그라드니까 자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돈이 불어나지요. 매수는 시간이 지나면 돈이 쪼그라듭니다. 자, 나는 일단 계속 추세가 하방이라고 여기는 잘 모르겠다 말씀드렸고 이거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댔는데 결국 안 뚫고 내려가는 걸 보니까 자, 여기서 A파, B파, C파가 진행 중이다. C에 A, C에 B, C에 C가 진행 중이고 뭐 끝나면은 C에 D, 그 다음에 C에 E가 나오겠지요. 따라서 지금 이게 C에 뭐 1, 2, 3, 4로 할게요. C에 1파, C에 2파, C에 3파가 진행 중인데 3에 1파, 3에 2파, 3에 3파. 이 3에 3파가 좀 복잡합니다. 3파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만큼 뭐 음봉, 양봉이 번갈아 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 많이 빠져야 많이 날아가겠죠. 요 매수한 사람들 신용을 쓰거나 못 견디게 그냥 매수를 해도 못 견딜 만큼 쪼그라뜨리고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측을 하고 매매를 주로 하거든요. 대응을 하는 게 뭐 고수의 영역인데 내가 대응을 참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예측보다 좀 더 빠지는 바람에 또 주식 단타를 갖다가 단타라기보다는 뭐 신용 미수 풀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잘못되면은 그 원금이 거의 박살이 나쁘기 때문에 신경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뭐 매매가 엉망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0.17에 산 걸 갖다가 0.45에 팔았으니까 뭐 수익이 조금은 났습니다. 내 계획대로 됐으면은 수익이 뭐 지금 난 거에 한 3배 정도는 더 될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3배가 더 되겠네. 한 4배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참 내가 항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이래 멍청한 짓을 자꾸 할까? 트레이더로서 자질이 너무 없는 건가? 보는 만큼을 잘 못한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 보면 깍꿍님도 마찬가지죠. 깍꿍님도 이렇게 프리미엄을 죽여가지고 내려간다고 봐놔놓고 프리미엄을 죽이는 동안 들고 있다가 프리미엄을 죽이는 동안 들고 있다가 결국 못 참고 팔아버렸지요. 손절을 했지요. 뭐 내 것만 손절을 했는지 깍꿍님 것도 같이 손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것만 손절했으면 다행이고 깍꿍님까지 같이 손절했으면은 이런 수익을 갖다가 못 먹고 손절하면 참 안타깝지요. 자, 어쨌거나 나는 요 윗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윗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의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반의 반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한 40%, 30% 정도로 한 6, 70%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서 일단 남은 돈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매수를 할 거고, 여기서 뭐 더 올라가면은 따라 붙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따라 붙어도 뭐 따블은 나겠지만은 10배 날 수 있는데 따블 나면은 또 화나지요. 자, 어쨌거나 깍꿍님은 내일 주가가 좀 오르기를 바래 봅시다. 주가가 올라주면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사시면 되고, 나는 외가를 잡아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고, 나는 한 30일 정도 돼서 바닥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닥을 치고 뜨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하루 빨리 떴습니다. 하루 빨리 뜨는 바람에 또 시간을 정확하게 못 잡았네요. 어쨌거나 뭐 지금 유럽장이 이렇게 올라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을 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또 내일 재수 없이 갭 상승해 가지고 붕 떠 가지고 조정받고 위로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요. 오늘이 어제 종가 대비 한 3배 가까이 났지요. 약 3배 정도 났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한 3배 난다 이러면은 2배 반만 나더라도 바닥 대비 10배가 되지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밑으로 좀 밀려줘야 바로 가지 않고 깍꿍님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장이 시작을 했네요. 미국장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약간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뭐 지될지는 끝나봐야 알지요.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이게 좀 올라주면 좋은데 또 빠지고 있고, 원유도 빠지고 마이너스 연봉이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이 S&P 미니 나스닥 미니도 쭉 빠지는 거 봐서 장이 끝나면 또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럼 또 재수 없이 위로 붕 떠서 시작을 하거나
뭐 위로 떠가 시작했다가 더 밀어버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추가로 베팅할 수 있는 뭐 기회 자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원래 갖고 있던 수량만큼은 들어갔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재수 없이 조정 없이 붕 떠버리면 이걸로 조정이 끝난 거라 돼버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60일선 같은데 60일선을 뚫고 시작을 했다가 61선을 뚫고 밀렸다가 다시 올랐죠. 그리고 다시 밀리면서 6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닥일 수도 있다 보고 들어간 겁니다. 바닥일 수 있다 보고 추가로 배팅을 더 하려고 풀로 지르려고 했는데 안 사졌어. 그냥 놔둔 거고, 내가 야간 거래가 되면은 샀겠지요. 야간 거래가 안 돼서 참 불이익이 많은데 선물이 다시 빠지네요. 빠지네. 나는 어차피 좀 들고 있으니까 또 수익이 나겠죠. 뭐 요걸 내가 0.36에 샀는데 0.40이니까 일단 10%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네요. 그 재수 없으면은 또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붕 떠가지고 10배 놔버리면은 나는 10배 정도 되면은 저가 대비, 내가 산 거 대비가 아니고 저가 대비 10배쯤 되면은 내가 산 거 대비는 뭐 한 3배 정도 될라나 되면은 나는 미련 없이 털 예정입니다. 10배가 되기 전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뭐 다시 재진입하겠죠. 왜냐하면은 나는 이 전체를, 이 고점을 뚫고 위로 슈팅이 놓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서는 사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는 위에 올라가면은 참 사기가 진짜 거시기 하지요. 그래서 까꿍님은 믿음이 꼬여가지고 이 10배 먹을 수 있는, 10배가 나는 최소 나는 기회에서 뭐 10배는 못 먹어도 5배는 먹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뭐 밑으로 밀려주면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주식을 잘 보고 있다가 바닥이 확인되면은 뭐 사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좋지요. 그리고 주식 아는 사람들이 지금 낮아빠지면은 또 유튜브 상에 리딩하는 전문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이 쏙 들어가면은 그 바닥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은 그 바닥이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들어가세요. 그때 그 공포를 이기고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포. 내가 어제 공포를 극복하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종가에 틀까 말까 고민하다가 쑥 빠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못 먹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쉬고 있었고, 그나마 시가에 내가 내놓은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체결되는 바람에 뭐 재수로 조금 들어왔고, 재수가 내인데 마이너스로 작용해 가지고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어서 조금 주가 지수가 위로 올라가 주면은 내가 추가 매집을 하고 여러분도 주식을 팔 수 있고 까꿍님도 추가 매수, 풋 옵션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